이 남자분이요. 뭔가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해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울컥울컥 한다라고 그래야 되나, 사람이? 슬픔과 분노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교차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한테 뛰어오게 시키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좌절해가지고 울고 싶게 만들기도 하면서 이 남자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이런 뭔가 멘탈 붕괴? 마음의 혼란? 혼동? 이런 것이 우리 여러분한테 달려오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집에서 술을 잔뜩 먹고 울면서 잠에 만들게도 만드는 뭔가 복잡한 에너지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슬픔과 분노의 교차. 그래서 이 남자분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있기는 한데, 근데 자기도 우리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는 느낌이에요. 막 화를 내야 될지, 아니면은 잡아야 될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내가 어떤 어조로 우리 여러분한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느낌?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이 남자분이 쉽게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접어서 잘 가지고 있을 그런 종류의 감정이 아니고, 와,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남자분이 되게 복잡한 신경을 가지게 되었다, 혼동에 빠지게 되었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한 우왕좌왕의 느낌이 있어요. 되게 이게 변호사를 의미하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자신에 대한 변명이 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에 대한 어떤 탓을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말을 잘하는 어떤 변호사의 카드가 여기 있는 카드의 영향을 받아서 말을 잘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어설픈 변호사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이런 느낌이고,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되게 충격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되게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분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은 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무슨 말을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느낌? 두 분의 사이에서요, 뭔가 이렇게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한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 같은 게 띡 하고 작동이 됐는데, 근데 그게 이 남자한테 굉장한 충격을 갖다 준 느낌? 근데, 어, 뭔가 지금 이번 타임에는 이 남자분이 당하는 게 공평한 일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두 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 남자분이 이번에 받아야 될 어떤 좋지 않은 충격의 한계가 있고, 근데 그 전에는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한테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좀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억울하다 라는 게 이 남자분의 진심인 것 같아요. 되게 억울해서 방방 뛰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화나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갑자기 뭔가를 이렇게 뺏겨버린 사람처럼, 약간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핀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뭐라 막 이렇게 쏴붙이고 싶기는 한데, 뭔가 이 사람이 하는 어떤 말들이 약간 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게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자기 감정에 겨워서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투정과 분노 섞인 그런 말들만 막 하는 그런 느낌?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너 정말 나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원래부터 나빴는데 이번엔 자기가 당했던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인정하기 싫어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인정하거나 승복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는 억울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막 이 남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가 있는 거죠. 나만 당한 느낌이야. 너 나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남자분은 뭔가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집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의 사이와 관계를 뭔가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여자친구를 섭섭하게 했었던 좀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뭔가 서운함을 이렇게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한테 여러 번 경고를 하다가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 같은 것을 듣고 너 나빠, 너 나빠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좀 네 말을 그렇게 잘 들은 건 아니고 항상 내 위주로 하고 싶기는 했었지만 그렇지만 너 나한테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나빠. 너가 나를 버렸으니까 어쨌든 너는 나쁘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내가 널 서운하게 했으나 결정적으로 깊은 상처를 준 것은 너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파괴시킨 것은 너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 여러분을 향해서 못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되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여러분을 되게 되찾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뭔가 우리 여러분한테 어떤 책망의 이야기를 같은 것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변호와 분노 같은 것을 표출을 하면서 너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만나야 돼. 너 나쁜 사람 아니야? 너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은 나하고 다시 만나. 다시 만나고 예전처럼 나한테 잘해줘. 라는 이야기를 이 남자분이 되게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찾아줘. 나를 찾아서 네가 망가진 것을 모두 다시 고쳐놔. 그리고 고친 것을 다시 내 손에 쥐어줘. 라는 느낌입니다. 뭔가 우리 여러분을 향한 좀 화와 질책, 억울함, 유치함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뒤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을 좋아하지 않거나 이 남자분과 더 이상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좀 이 남자와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남자분이 이기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상황이 항상 좀 자기 편한 위주로 돌아가야만 그래야만 만족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 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높고 커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뭔가 단점 같은 것을 이 남자분한테 지적을 하고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너 지적하지 마. 너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 너 나한테 그렇게 고치라는 말 하면은 그래서 내 자존심에 상처 주면은 너 그럼 나빠.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돼. 나 혼내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좀 다시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두 분의 관계에선 뭔가 빅 이벤트가 한 개가 있었는데 두 분의 관계에 뭔가 되게 결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한테 되게 잘해줬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자존심을 치켜 세워주는 것도 잘했고 칭찬도 되게 잘해줬고 이 남자의 뭔가 본능? 이런 것도 되게 잘 채워주셨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랬던 네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좀 적반하장의 느낌이 있어요. 다시 나에게 그것을 달라. 예전에 네가 나에게 베풀어줬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나에게 주어라. 이거는 이 남자분은 근데 태도가 다시 나한테 돌아와줘 이런 게 아니고 너 나쁘니까 나한테 돌아와서 그거 내놔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굉장히 뻔뻔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남자분과의 관계에서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조언을 한 개 뽑아볼게요. 이 남자분 지금 어떤 분위기 같은 걸로만 보면은 막 술 많이 마시거나 자기 혼자 이렇게 감정 격해지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 막 직장이라던가 집 앞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뭔가 되게 구질구질하고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 되게 귀찮게 하는 그런 좀 진상을 부릴 수도 있는 남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야, 너 왜 내 연락 안 받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하고 싶은 말만 나한테 하면 다 아니? 1번아? 이러면서 너 사귀었던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되게 우리 여러분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마치 이 남자분은 뭔가 평생 혼나본 적 없다가 딱 한 번 혼나고
그리고 충격받아가지고 막 울부짖는 성인아이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가 내 세상을 부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 왜 이래? 이러면서. 저스티스.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 두 분의 이별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뭔가 똑같은 자리에 같은 의미를 전달해주는 카드가 나왔고, 이것은 강조를 의미하거든요. 잘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데 이 남자분이요, 우리 여러분하고 사귀면서 되게 이렇게 좀 주의가 산만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막 다른 이성을 향해서 좀 추파를 던진다라거나 아니면 좀 이 여자도 괜찮고 저 여자도 괜찮고 약간 예쁜 여자만 보면은 산만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좀 덜 떨어진 그런 남자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내 여자가 아니고 저 여자도 내 여자가 아닌데 이 여자도 같이 놀고 싶고 저 여자한테도 눈길이 간다. 뭔가 예쁘거나 화려하거나 분위기가 좋은 그런 여자분 있죠. 조건이 괜찮은 그런 멋진 여성분만 보면은 남자분이 이렇게 혹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그 어린아이를 그 장난감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가게 앞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같이 어른하고 같이 그러면은 애들이 막 장난감에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좀만 더 보고 가자, 좀만 더 보고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요. 남자분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나 이것도 만지고 싶어, 저것도 만지고 싶어, 이것도 가지고 놀아보고 싶어, 저것도 가지고 놀아보고 싶어,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어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문제가 될 만한 행동 혹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뭔가 미친 듯이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받아줄 수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한테 뭔가 했었던, 이 남자분한테 충격을 주었었던 그 말, 행동, 그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었었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뭔가 우리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남자분을 외면했었던 상황이 왔었고, 그래서 외면을 했었던 것이라면은 이 남자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면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분은 지금 화가 났어요. 왜냐면 나는 자유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예전에는 나를 자유롭게 해줬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내가 뭐 질책이라거나 비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이제 와서 내게 그러느냐? 넌 처음부터 내게 그러지 않았다. 근데 왜 갑자기 나의 자유를 뺏고 침범하는지, 그리고 왜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지, 그게 이 남자의 분노의 사유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기 잘못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이 남자분하고 다시 엮여서 뭔가 만남을 이어가실 기회가 있더라도 이 남자분이라는 사람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대요. 이게 뭔가 이 남자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정신산만함, 특히 여성에 대한 정신산만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고쳐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이득만 또 자기 좋은 것만 쫓으려는 성향도 사람이 되게 많아 보여요. 그래서 좀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두면은 너무 피곤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남자분 약간 근데 한 여자한테 정착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이런 거를 받아주는 여자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기 때문에 자기 엄마밖에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된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만족감, 행복, 이런 안도감 같은 거는 우리 여러분을 가지게 돼서 행복하다라거나 아니면 이 남자분이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원하던 걸 가지게 돼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리딩을 두 가지로 할게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과 안정적인 관계, 뭔가 트러블이 없는 그런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를 만나서 내가 무척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사랑에 대해서 추구했던 것을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얻게 됐기 때문에 뭔가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에요. 내가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을 가졌다. 내가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나는 내가 축복받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대요. 모두가 날 부러워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왜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 쉽게 이렇게 소유할 수 없는 뭔가 한계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모두 다 나의 연인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해서 부러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요. 뭔가 우리의 관계, 우리의 연애에 대해서. 왜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우리 여러분을 만났고 그게 이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로맨스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를 부러워해야만 해. 나의 행복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없이 만족스러운 느낌이에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과 지금 사이가 좀 멀거나 거리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되게 지금 뭔가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루던 목표를 이뤘어요. 그리고 되게 이게 얻기가 어려운 목표였었단 말이에요. 가질 수가 없는 것, 쉽게. 근데 그거를 뭔가 이번에 살면서 자기가 손에 쥐었기 때문에 명예를 손에 쥐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의 심리 같은 거는 뭔가 첫 번째 분들의 리딩이던 두 번째 분들의 리딩이던 약간 삶의 그 행복의 꼭대기층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어쩌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없을지도 몰라. 지금이 나의 행복의 꼭대기층일지도 몰라.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에 대한 어떤 모습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 남자분과 사이가 굉장히 진득하고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절대로 나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날아갈까? 손에 불면은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꺼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의 존재감이 자신한테서 사라지게 되면은 나의 행복과 자랑스러운 이런 것도 모두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너가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겠지? 혹시나 너가 어디론가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겠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과 사이가 되게 이렇게 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는 지금 연애라던가 사랑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뭔가 자기가 어떤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한 사람을 진득하게 사랑하는 건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뭔가 감정적인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질적인 게 조금 더 얻기가 쉽고 그리고 자기를 더 솔직하게 채워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깨달은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서 약간 사랑과 그리고 감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나는 사랑이 필요 없어. 나는 명예와 성공, 돈 그런 것들이 필요해. 그런 게 있어야지 내가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타인이라는 존재는 이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대요. 뭔가 이 남자분 자체가 첫 번째 분들 리딩이든 두 번째 분들 리딩이든 어찌됐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좀 불안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성공도 쉬운 게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남자분의 현재 시점에서는 성공을 한 거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의 성공도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이 남자분은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식의 느낌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에 성공했지만 네가 떠나면 이것이 모두 끝날까 봐 나는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불완전한 그런 느낌. 세속의 성공 또한 결국에는 이 남자분한테는 사랑이 없기에 굉장히 좀 결국엔 모자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반만 성공을 한 그런 느낌. 그래서 성공을 해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사람 지금 뭔가 되게 심각한 느낌이에요. 뭔가 왜 심각하냐면은 이 사람 뭔가 어딘가에서 갓 탈출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걱정과 근심의 고통에서 이렇게 되게 좀 급작스럽게 해방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는 자기가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 안 좋은 환경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급작스럽게 운이 좋아서 어떤 길과 방법을 찾았기에 이렇게 짠 하고 지옥 속에서 갑자기 뛰쳐나가게 된 사람이라는 이미지. 근데 되게 이 사람 머릿속이 싱숭생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인생을 고쳐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궁핍한 사람, 마음이 궁핍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추우면은 되게 추위를 걱정해야 되고 더우면은 더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라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여기서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튀어나온 게 되게 우연처럼 운 좋게 일어난 일이라는 느낌? 근데 여기서 튀어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탈출을 했다고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 사람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내 진로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왜냐면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전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느낌? 뭔가 궁핍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진로가 불투명한 느낌이고 친구랑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꼬이게 했는데 겨우 탈출했기에 앞으로는 내 인생에 탄탄대로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저절로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하늘에 대고 막 기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꼭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대충 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덜 대충 살아도 안 좋은 환경에 되게 쉽사리 말려들기가 쉬운 그런 조건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좀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라던가 갈망이 느껴지잖아요. 타인, 우리 여러분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고뇌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깊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난 지금 누군가를 생각할 때가 아니야. 난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이 사람 자기 인생을 좀 좋게 살아보려는 간절한 마음이 엄청 큰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을 원하신다면 이 남자분과의 관계를 혹시나 기다리시고 바라신다면은 이 알바를 막 두세 개 뛰기에도 바쁜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이 남자분과의 관계에서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조언을 한 가지를 뽑아볼게요.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연애가 아니고 일자리인 것 같거든요. 애인보다는 이 사람을 좀 인정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상사 같은 사람이 필요한 느낌이에요. 뭔가 그런 어른이 필요한 느낌? 이 남자분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위로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기반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 그냥 뭔가 안정적인 직장에 이렇게 취업을 하기를 되게 갈망하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직장. 근데 꼭 괜찮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 안정적이기만 하면 이 사람은 그거 나름대로 엄청 행복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조언은 우리 여러분도 좀 이 남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버겁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얘를 만나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느낌? 왜냐면 이 사람 바쁘기 때문에 자기 인생 이렇게 고쳐서 쓰려고 셀프로 수리해서 고쳐서 쓰려고 바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쉽사리 우리 여러분한테 시간을 못 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힘들다. 데이트하는 거 힘들다. 너랑 만나는 거 진짜 참 힘들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나의 사랑은 뭔가 이렇게 그냥 멈춰서 있고, 나의 사랑이 앞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느낌? 그래서 내 사랑은, 내 마음은 항상 멈춰있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대요. 이 관계를 끊어내야만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 남자분의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지만은, 그래서 얘가 나하고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근데 뭔가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분을 놓아주시는 게 좀 쉽지 않은 느낌이에요. 네 얼굴 한번 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근데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니 차마 너를 책망할 수는 없어. 우리 여러분도 이 남자분과 연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마음이 이성에 따라주지 않는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우리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된대요. 우리 여러분도 뭔가 나한테 이득과 나한테 성공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그런 것을 찾아서 떠나야만 하는 느낌? 이 남자분은요, 뭔가 정말 온 힘과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나아지는 것에 엄청난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남자분은 한 단계라도, 인생의 한 계단이라도 더 자기 삶이 나아지는 걸 원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애인이라던가 연애는 이 사람한테 진짜 사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이런 좀 힘든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혼자라는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외로운 느낌? 너는 나보다는 항상 너의 인생이 먼저구나 이런 느낌? 근데 이 남자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동 패턴을 고수할 것 같거든요. 나는 내 인생이 먼저야. 나는 성공하는 게 먼저야. 나는 안정을 찾는 게 먼저야. 미안해. 이런 느낌이고, 나는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 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싶어. 이게 이 남자분의 진심이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어떤 기운을 내고 힘을 내야 한대요. 우리 여러분도 우리 여러분 걸 잘 찾는 사람이 돼야만 한대요. 이 남자분이 아무리 우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받아주지 않을 수가 있대요. 미안해. 하지만 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해.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뭔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번에 결혼하게 된 사람들이란 이미지도 있어요. 뭔가 이번에 약혼을 하게 된 사람들, 혹은 아기를 갖는 되게 좋은 소식을 얻은 커플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약간 신혼부부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완성하게 됐고, 두 분의 관계는 어떤 추진력을 얻어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단계를 같이 밟은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졸업 같은 것을 같이 하게 된 사람들인 것처럼 같이 마무리 짓게 됐다. 같은 완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되게 보금자리를 공유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연인이 결혼을 하게 된 느낌,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된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썸이 이제 딱 진지한 연애로 발전을 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는 이게 좀 내 것이라는 확신을 이 남자분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너는 마치 나의 반려자라거나 나의 단짝이라거나 나의 보금자리 같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대요. 뭔가 우리 여러분이 내 편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항상 뭔가를 새롭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친구, 연인, 가족, 그것을 모두 우리 여러분이 채워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어떤 낯선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약속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오지탄방을 하고 싶다라고 우리 여러분한테 말하면 우리 여러분이 그래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에 대한 어떤 굉장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하고 어디든지 같이 가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기 사보나 나 실은 이거 처음 해보고 나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여기 안 가봤거든. 근데 여기 가는 거 내 로맨틱한 그런 나만의 버킷리스트인데 나하고 해주면 안 돼? 너가 나하고 같이 가주면 안 돼? 내가 너 말고 누구랑 같이 가? 이걸 누구하고 같이 해? 너가 내 짝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한테 하면 되게 흔쾌하게 그래 같이 가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 되게 행복하다라는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나는 이제 다른 친구는 안 사귀어도 돼.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는 안 놀아도 돼. 왜냐면은 우리 4번이 나하고 맨날 같이 놀아주고 어떤 불평, 불만 같은 것, 군말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나하고 움직여주기 때문에 얘하고 같이 있으면은 난 뭐든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되게 행복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기 소울메이트를 만난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짝 찾았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혼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자기는 뭔가를 좀 결정을 하고 미래의 계획을 잡고 항상 뭔가 움직일 때 집에 들어갈 때 그런 것을 우리 여러분한테 보고를 해야만 한다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는 우리 여러분하고 둘이서 움직여야 하는 존재거든요.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우리 여러분은 한 팀이고 어떤 신발 같은 그런 짝이래요. 두 개가 한 쌍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좀 과거에 되게 뭔가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예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되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항상 사는 것이 너무 외롭고 지쳤고 마음이 추운 사람이었다.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못 가져야만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런 과거에 대해서 상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없애고 싶은 기억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 옛날 시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뭔가 우리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 남자분 좀 인생이 괜찮아진 사람이란 느낌도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풍족해진 느낌이고 예전에 비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예전에는 되게 친구가 항상 없다라거나 뭔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여러분이 옆에 있어서 가족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되게 나 예전에는 안 행복했는데 지금은 너 때문에 행복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의 뭔가 유년 시절이라던가 우리 여러분을 만나기 이전의 시간들에 대해서
난 그때가 너무 싫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뭔가 항상 나만 좋은 것들을 비껴나간 느낌이라서 왜 나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왜 나만 이렇게 없어야 해? 왜 나만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의 질이 괜찮아진 느낌이에요. 뭔가 따뜻해지고 윤택해지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이리저리 여행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를 만난 다음에 나의 모든 게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다. 너를 만난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나의 보금자리를, 울타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되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너는 나를 봐주지 않을 거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을 좀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자신과 우리 여러분의 처지가 동등하지 않거나 자기하고 우리 여러분의 나이 차이가 많다라거나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너는 내가 아쉽지 않겠지? 너는 나와 놀고 싶지 않겠지? 너는 나하고 노는 게 재미없을지도 모르잖아? 이러면서 뭔가 되게 눈치를 보는 그런 느낌? 자신하고 우리 여러분하고 어떤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뭔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취준생인데 우리 여러분은 어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알바생에게는 관심이 없겠죠?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한테는 어떤 공통점이 적잖아요. 당신은 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일상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죠? 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우리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절대 봐주지 않을 존재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여러분의 매력을 끌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강한 점 그런 것을 우리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있고 나는 약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베푼다면 우리 여러분이 나한테 베풀어 주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이유 없이 나한테 뭔가를 베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쉬운 게 없잖아요, 당신은. 이런 느낌이라서 좀 우리 여러분하고 자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리가 너무 많아요. 내가 우리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는 되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 예쁘거나 매력적인 당신에게 끌리는 것은 너무나도 본능이지만 하지만은 5번 분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 5번 분들이 나에게 끌리는 거는 되게 뭔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좀 친구도 될 수 없는 사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사친? 이런 것도 꿈에 이렇게 꿀 수가 없는 관계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이 뭔가 깍쟁이라거나 도도하다라거나 이렇게 냉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대요. 뭔가 완벽한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떡볶이도 안 먹을 것 같고 튀김도 안 좋아할 것 같고 맨날 가볍게 아웃백을 먹을 것 같은 사람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안 놀고 싶어 할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남자분은 나는 순댓국, 떡볶이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게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아웃백이 되게 불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아웃백이 편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를 되게 좀 아프게 한대요. 내가 너무 힘든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여러분을 향해서 자기도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한테 한번 차였을지도 모른대요.
혹은 차이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여러분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눈빛에 이미 가슴이 한번 베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날 그렇게 쳐다보다니 역시 저 눈빛을 보니 나를 남자로 안 느끼는 게 100% 확실해. 이런 생각을 이 남자분이 혼자서 하시면서 근데 나는 이런 혼란스러움을 정리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느끼고 있어요. 나 절대 안 좋아할 거라는 거 알지만 저 여자가 나한테 절대 안 끌릴 거라는 거 알지만 어쩌겠어 이런 느낌.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맘대로 정리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어떤 우리 여러분을 향해서 좀 헛물을 키고 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분은 뭔가 우리 여러분 앞에만 서면 엄청나게 좀 소심한 그런 느낌?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이 약간 좀 금사빠의 기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연히 우리 여러분을 보게 되고 우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사랑해 이 남자분이 한번 확 빠져버리는 그런 기질이 이렇게 발현하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어떤 삼매경에 빠진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우연히 보게 된 너가 너무 아름답고 무서워서 너를 좋아하면서 두렵게 되었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마음은 빠졌는데 행동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는 느낌? 겁을 많이 느끼고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